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업법상 모집질서 관련된 준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업법상 주요 금지사항에는 보험 안내자료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되고요. 경유 처리하지 말라고 하고요. 자기계약 하지 말라고 하고요. 특별이익 제공하지 말고 무자격 모집하지 마라. 그리고 기타 등등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등을 97조에서 보험업법 97조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금지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다른 모집 보험 설계사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거 여러분들 보험업법상 금지사항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 모집 질서는요, 고객에게 모집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금지 사항들을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집 종사자들끼리의 다툼을 처벌하는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설계사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따로 이제 이 보험업법에서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보험업법에 처벌되는 사항들 쭉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특별이익 제공입니다. 특별이익 제공 여러분들 너무너무 자주 나와요. 그래서 특33 무조건 외워주셔야 하는데요. 보험업법에서 특별이익 제공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바로 특33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자, 특은 특별이익 제공이고요. 3은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3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특33 무조건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특별이익 제공이 뭘까요? 어떤 경우냐? 고객의 보험료를 대신 대납해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특별이익 제공 사례입니다. 그래서 특별이익 제공 같은 경우는 자, 이것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오거든요. 자, 우선은 기초 서류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초 서류에 정한 금액보다 많은 약속, 수수료를 많이 주겠다고 했다든지 많이 보험금을 주기로 했다든지 이렇게 기초서류에 정한 금액보다 많이 주기로 했다. 그러면 모두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기초서류에서 정한 금액을 주기로 했다. 그거는 특별이익 제공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은 특별이익 제공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기초서류에 정했느냐 정하지 않았느냐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최초 연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비교를 해서 그중에 적은 금액을 제공하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월 5만 원짜리 실손의료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2만 원짜리 제품, 상품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월 5만 원이면 연간 60만 원이죠. 60만 원의 10%는 6만 원이고요. 자, 6만 원과 3만 원을 비교했을 때 3만 원이 더 적습니다. 그러면 3만 원 미만으로, 3만 원 이하로 우리가 어떤 상품을 제공했다. 이럴 경우에는 특별히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 경우 지금 2만 원짜리 상품 제공했잖아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만 원짜리 자동차 보험 계약을 하면서 5만 원 상당의 골프공을 제공을 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 경우에는 10% 하면은 100만 원에 10%면 10만 원이죠. 10만 원과 5만 원을 비교하면 3만 원을 비교하면 3만 원이 더 적습니다. 그러면 3만 원 이내로 줘야 돼요. 그러면 3만 원까지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경우에 지금 5만 원 상당의 골프공을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사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제공을 안 했지만 약속을 했다.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인터넷에 태아보험 가입할 때 100만 원 상당의 외제 유모차를 주기로 게시하였다. 여러분 게시만 했어도 이건 위반입니다. 어떤 사항 위반일까요? 특별이익 제공 약속 금지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례와 연결하실 수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무자격 모집 위탁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외판원이 모집한 계약을 보험 대리점이 모집한 걸로 처리했다. 자, 화장품 외판원은 모집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고객에게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다? 무자격 모집이다. 이렇게 사례를 연결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무자격 모집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에서는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일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회사도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보험회사는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고차 매매업자가 고객에게 중고차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요, 자동차 보험 대리점을 소개시켜주고 그 대리점에게 수당의 일부를 받았다라고 하면 어떤 사항 위반일까요? 네, 그 부분은 수수료 부당지급 위반입니다. 자, 이 부분도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97조에서요, 보험업법 97조에서 다양한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7조에 해당되는 것은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데요. 사례가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했다든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서 모집을 했다든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승환계약은 이제 부당하게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승환계약을 했다든지, 자필서명을 받지 않거나 대리서명을 하도록 했다든지, 자, 그 다음에 청약 철회나 이런 것들을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든지, 그 다음에 경유처리 했다든지,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97조에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특삼삼 무일일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은요, 보험업법에서는 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벌 규정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보험업법과 별개로 금소법에서도 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소법에서는요, 부당한 권유를 했다든지 하게 되면 모집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소법은 얼마로 기억하시면 좋을까요? 1억 원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손해보험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바로 상호협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율 규제이고요. 저희가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이라고 부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은요, 보험업법의 처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모집질서에 있어서 법에서 하지 말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요, 상호협정이니까 우리끼리의 협정입니다. 그래서 자율규제라고 부르는 거고요. 처벌되는 규정은 똑같습니다. 항목은 똑같고요. 그런데 법에서는 과태료를 내거나 벌금을 내거나 형을 살게 되겠지만, 이 자율규제에서는 제재금이라는 부분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금을 우리가 외워주셔야 해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자, 대표적으로 나오는 시험 문제가요, 특별이익 제공 약속, 무자격 모집 위탁, 경유 처리, 승환계약, 이 5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요, 자, 특별이익 제공 약속과 경유 처리 같은 경우에 모집 종사자에게 나올 수 있는 최대 제재금은 바로 1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특별이익 제공이나 무자격 모집이나 승환 계약에 대해서는요, 최대 나올 수 있는 제재금은 3천만 원입니다. 자,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이익 제공 약속과 경유 처리는 최대 1천만 원, 나머지는 최대 금액이 3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승환 계약 같은 경우는요, 건당 100만 원씩 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이익 제공 부분에 있어서요, 모집 종사자에게는 최대 3천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특별이익 제공했다? 그건 더 나쁘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금액들 있죠? 금액들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보험계약 정보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시험제 나오는 부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필요성 부분이 나오는데요. 개인의 보험계약 정보는요. 개인에 대한 무슨 정보일까요? 신용 정보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 골라라. 그러면 신용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자, 어떤 법이 적용이 되냐면요. 신용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 관련돼서 개인정보 관련된 법률이 어떤 법이냐, 적용되는 법이 뭐냐라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개인정보 중에서 개인 식별 정보라는 건 뭘까? 개인 식별 정보는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여권번호, 성별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개인 식별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걸 골라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답에는 뭐가 있냐면 웹사이트 방문 시 생성된 쿠키 정보, 단순 쿠키 정보 이런 답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미. 그래서 웹사이트에 방문했던 단순 쿠키 정보나 취미는 개인 식별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계약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입니다.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정보를 받을 때 제3자한테 정보를 제공할 때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제3자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냐, 어떤 기관이 들어가냐. 첫 번째 보험협회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개발원이고요. 세 번째는 신용정보원, 그리고 우리 모집 종사자 분들도 바로 제3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다음 중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있어요.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 그 다음에 금융결제원 이렇게 넣어두면 정답은 금융결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제3자 동의라든지 이런 동의,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는요. 동의를 받는 방법이 있겠죠. 우선 서면으로도 가능할 거고요. 공인 전자서명으로 가능할 거고요. 전화로 판매하는 데는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를 받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구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두로 서면 동의를, 그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정보는 사용기한이 닿으면 파기해야 되거든요. 파기.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 정보를 쓰지 마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철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 파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 개인정보 파기는요.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됩니다. 완전히 없애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사본을 저장하고 파쇄하면 이거는 파기일까요? 아닐까요? 그것은 파기가 아닙니다. 사본을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어떤 전자적 파일의 형태라 그러면 완전히 포맷하거나 삭제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완전히 없애야 그게 파기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금지에 관련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험가입에 있어서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에 차별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련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법이 뭐냐면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서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33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시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33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장애인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어떤 보험 가입에 대한 차별을 당하셨다 그러면 권리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은 장애인 진정 및 직권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차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 권고를 내리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자, 그런데도 보험회사가 시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 단계로는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요. 시정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런 절차에 거쳐서 우리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 포인트는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이고 명령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고요. 이때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때는 벌금 아닙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장기기자에 대해서 가입 처벌 시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손해보험협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청약의 제한이나 거절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신고 대상자는 장애인이나 장기 기증자, 그들의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험회사의 직원이 신고 대상자가 될까요? 신고자 가능할까요? 네, 그 경우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금지까지 같이 살펴보았고요. 자, 이상으로 2장 모집질서 관련 보험 법규 및 민원 사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